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 채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최대 100만원 투자 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1주차, 2주차 동안 당첨된 15분 지금 게시물을 통해서 공지되었습니다. 그래서 15분들 한테는 이미 당첨 공지가 완료됐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주별 선착순을 통해서 현재 당첨된 거 공지 드리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 주별 선착순을 통해서 15분 당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월 말에 혹은 다음 달 초에 당첨 공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9월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지금 많은 논쟁이 붙고 있죠. 지난주 일주일 전에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하가 됐는데 오히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눌리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도대체 시바이누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불장이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오히려 눌리는 조정장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좀 잡아드리고 어떤 내용으로 이 하반기를 맞이해야 될 것인지, 어떤 전망을 가지고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암호화폐에 내공을 쌓아주는 지식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하게 이 시바이누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 돈을 버는 부분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요. 이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체크해보니까 아직도 투자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에 한 주라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체크해놨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휴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단 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암호화폐 시장을 파괴한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혹시 시간이 된다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는 무슨 불장이냐,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비관론자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뒤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닌 게 아니라 금리 인하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대부분 붉은색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시각적으로 어떤지. 지금 보면 몇 개 파랗고 대부분이 빨개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제자 기준이니까 오늘자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이 빨갈 겁니다. 이거는 대부분이 금리 인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눌리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그런 걸로 보여주는 표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중요한 게,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투자라고 하는 건 심리잖아요. 심리, 사회적 심리. 근데 이 심리가 거의 제로 수준이에요. 한번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표를 한번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은데, 잠시만요. 이게 이제 보면은 유튜브 조회수, 구독자 수, 트위터 언급량,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차트화한 건데, 이거를 사회적 리스크, 사회적 위험 심리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심리, 이런 거를 측정을 하는 지표로 삼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2018년 피크였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암호화폐 투자하는 거죠. 떨어졌다가 다시 2021년, 22년에 또 이렇게 솟았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말 아주 작은 미니 불장이 있긴 했지만 떨어져서 지금은요, 제로예요, 제로. 무슨 얘기냐, 심리가 위험을,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금리 인하 됐다, 뭐가 뭐 이런저런 뭐 정고점을 돌파했다, 비트코인이. 근데 별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들을 검색해서 찾아보는 활동들도 현격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수화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위험 심리, 사회적 위험 심리 지수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제로입니다. 제로,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할 마음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젠가 파월의 인터뷰가 있었죠. 이 양반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주식시장은 고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기 전부터 침체됐었는데 주식도 멈추고 코인도 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뒤로 물러나고 있죠. 이게 원래는 파월이 그냥 연설을 한 게 아니라 인터뷰였어요. 인터뷰다 보니까 이제 기자가 물어본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의 주식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너무 고평가돼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의도적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즉흥적이었던 건지.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제가 암호화폐 투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은 확실히 AI 쪽에서 버블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인하되고 오히려 암호화폐는 눌렸지만 주식은 막 갔었죠. 3대 지수가 다 좋게 갔었죠. 지금 잠깐 멈칫하고 있습니다. 고평가됐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근데 그 전부터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코인 시장은 침체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비관론자들은 금리 인하는 오히려 자산시장의 폭등을 일으키는 계기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의 반증이고 시작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래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예요. 미국에 월가 있는 많은 트레이더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 팬데믹 때도 그랬죠. 최악의 경우에도 유동성이 많으면 이상하게 참 잔인한 거죠. 시장은 잔인합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 부동산 시장 다 뛰었어요. 폭등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해서 자산 시장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는 모순이다. 상관없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건 안 오건 자산 시장은 그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오를 수 있고 올라왔다. 그래서 일부 비관론자들의 이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관점이고 잘못된 전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부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좀 의견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설적인 트레이더 마크 미레느비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시장이 고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지만 강세 전선은 뒤쳐져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사회적 리스크 심리는 뒤쳐져 있어요. 시장은 고점을 향해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심리는 뒤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의론까지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분들도 그거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경기 침체도 아닌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경우 그 결과는 결국 낙관적이다. 그러니까 회의론이 있지만 결국엔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제 맥락적으로 의역을 한다면 그거죠. 그러니까 하락에 따른 구조장은 올 것이다. 이게 지속될 것이다. 근데 어느 순간에 다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월가 애널리스트 테드 필로우 같은 경우에도 JP 모건과 월가의 대다수 투자은행들,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투자은행들도 똑같이 생각해요. 반전, 즉 폭등 이전에 시장 폭락을 예견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조정장 정도가 아니라 완전 폭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폭등하기 전에 분명히 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다는 거. 단 두 가지의 길이 있다. 10% 이내로 폭락을 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그 이상의 폭락을 하느냐, 이 두 가지 길을 거쳐서 반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비슷하죠. 조정장 혹은 하락장 후에 치고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가? JP 모건과 함께 대다수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 인하가 되고도 지금 일주일이 됐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눌리고 조정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겁내하지 마세요. 쫄 필요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전부터 항상 그랬고요. 그리고 이 큰 손들, 기관들이나 큰 손들은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을 카피 트레이딩 하면 되는데 얘네들처럼 따라하면 돼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제가 워낙 중요한 사람이라 독자적인 페이지로 함께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죠. 텀리.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지금은 제가 안 적어놨네요. 지금은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재무적 비축을 하고 있는 비트마인의 의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몇십 배가 뛰었잖아요. 비트마인 주가가. 예,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을 현물로 사야 될 거냐, 이더리움 ETF로 살 거냐, 아니면 이더리움을 모으고 있는 비트마인의 주식을 살 거냐. 근데 제가 그랬죠. 당장 볼 때 이더리움이 올라도 떨어져도 비트마인의 주식을 사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사람이고 예전부터 작두 타는 걸로 유명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FOMC 금리 인하로, 당연하죠, 강세론자, 암호화폐 시장 대폭등한다. 근데 되게 재미난 말을 했어요. 3개월 안에.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폭등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 9월 17일 새벽에 금리 인하했는데 최대 3개월이면 올해 말이에요. 올해 말 안에, 그러니까 당장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한 달 후에 혹은 두 달 후에 혹은 늦으면 세 달 후에, 3개월 후에 대폭등한다. 이 사람은 이제 자세한 얘기는 안 했어요. 이게 인터뷰이기 때문에 자기가 98년도와 2024년도 9월의 패턴을 연구 분석한 결과 당장 오르지 않고 3개월 안에 오른다. 그래서 지금 또 공통된 거죠. 지금의 조정장,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눌리고 있는 거. 금리 인하 했음에도 불구하고 눌리고 있고, 또 누구나 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글로벌 M2 통화량이 팬데믹 때보다 더 많이 풀렸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금리 인하까지 했는데 왜 안 올라? 왜 이렇게 오히려 조정되고 하락되지? 좀 전에 봤던 다 세 명이 공통적으로 뭡니까? 대폭등 전에 조정이나 폭락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 저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옛날에 어땠는지.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같이 공유하시면서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그렇다면 폭등 전에 조정과 하락을 예견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봐야 되는 게 월가 트레이더들의 70%가 올해 3번의 금리 인하를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거죠. 예, 이거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면 이 각각 FOMC 날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월가 있는 트레이더들이 가서 투표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여기 보면 70.8%가 올해 3번 금리 인한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 했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10월, 12월 FOMC 회의 때도 또 한다는 거예요. 대신 베이비컷 0.25달러씩. 그러면 올해 총 몇 프로 인하되는 겁니까? 0.75달러 인하될 것이다. 라고 70%가 보는 거예요. 이 트레이더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그동안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반영됐다는 거죠. 그걸 의미합니다. 선반영됐으니까 조정과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도록 하죠. 월가 트레이더들의 70%가 내년 상반기에도 3번 더 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해요. 이것도 뭡니까? 시장에 선반영된 거죠.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3에서 3.25%예요. 몇 프로입니까? 지금 비율이 60%, 69, 70%죠. 70% 정도의 트레이더들이 3에서 3.25 내년에도 상반기에 3번 더 한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그렇게 보면서 트레이딩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선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됐는데도 바로 치솟지 않는 거예요.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월가 트레이더들의 53%가 내년 말이요.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 있죠. 이게 트럼프한테는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돈을 뿌려대지 않겠습니까? 선거에서 이기려고. 근데 다시 53%가 내년 말까지 예상 금리를 2에서 2.5%를 예상해요. 그러면 뭐냐면은 계속 금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27.4%, 25.9% 정도 되는 사람들이 1.75 이러니까 가운데가 2%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반기, 내년 상반기, 내년 말까지 보면서 트레이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이 됐다. 그런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자, 보십시오. 한 가지 금리 요 얘기 하기 전에 자, 이거 같이 공유하자고요. 잘 보세요. 지금 한 번 내려서 4.25달러인데 이나 2.25달러까지 간다는 건 뭐예요? 내년에. 미국 경제 사단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의 50 몇 프로가 내년 미국 경제가 박살이 난다라고 전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는 거는 나쁜 일이 있을까봐 보험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 이거는 이제 불 끌려고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원래는 상식적인 금리선을 미국이 3.25에서 3.5% 정도를 적절한 금리라고 본다고요. 다. 근데 2에서 2.5까지 갈 거라고 보는 거는 뭐냐면 내년에 미국 경제가 박살난다. 우리 아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했죠. 뭐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번 하반기 10월이 됐건 11월이 됐건 12월이 됐건 상승장이 시작될 텐데 그 상승장이 내년 말 중간선거 11월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정도까지 갈 거냐? 뒤에서 또 말씀드릴 텐데 제가 예상할 때는 여름 되기 전, 우리나라 기준으로 여름 되기 전 혹은 아무리 길어도 여름 중에 상승장 끝날 거예요. 우리는 그 차익 실현을 언제까지 봐야 돼요? 제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름은 넘기지 말자. 잘못하면 놓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제가 그래서 유사 케이스를 한번 봐봤어요. 6개월 이상 금리가 동결됐거나 인상이 됐고 그 이후에 금리 인하를 두세 번 했을 때 그 케이스를 찾아봤는데 가장 최근이죠. 작년에 2024년 9월 19일에 금리 인하했어요. 보험용 의미로 금리 인하를 했죠. 자, 이때가 9월입니다. 이때가 요게 11월이에요. 글씨가 작아서 요게 12월이에요. 자, 근데 어때요? 좀 오르다가 내려가요.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요. 이렇게 벌써 이때면 한 달을 이 짓을 했어요. 한 달을 금리 인하를 했는데 6개월 이상 만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렇게 뛰질 않습니다. 이게 조정을 해요. 이게 보니까 한 달,
한 달 반 정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선거 이런 거 하면서 이때는 이제 완전 100% 불장은 아니지만 미니 불장이었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달 반 정도 1.5개월 정도의 조종장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최소한 이번에도 그럴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사 케이스 한번 보죠. 2020년 3월이에요. 2020년 3월 팬데믹이었죠. 완전 최악이었어요. 아니 이럴 때도 주식이 오르고 암호화폐가 오를 수 있을까? 부동산이 오를 수 있을까? 이랬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금리나 딱 하고 자 보세요. 오히려 떨어지죠. 그죠? 떨어져요. 예, 떨어지고 지금 보십시오. 이게 3월인데 이게 4월이에요. 작아서 잘 안 보이나요? 4월, 5월, 이게 6월이에요. 예, 비트코인도 나스닥도 다 조정장을 겪다가 거의 여기까지, 그죠? 한 3개월을 하락하고 조정장 겪다가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은 더 심했죠. 확 내려갔다가 좀 조정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000년 3월을 보더라도 이때는 약 2.5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조정장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소결론을, 중간 결론을 내보도록 하죠. 자, 선조정 후 상승장이 길게 갈 거냐, 아니면 풀악셀을 밟고 짧게 끝날 거냐, 라는 문제예요. 결국에는 상승장은 오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해놓고 돈이 없으면 못하죠. 못 풀죠. 돈이 안 풀리니까. 근데 이미 많이 풀었고, 또 이번에 그 채무 한도를 약 5조 달러 높이면서 미국이 이 하반기에 미국 정부가 채권을 찍어내고 돈을 풀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장이 오는데, 단 지금 보신 것처럼 선조정 후에 길게, 이제 선조정을 거치면 이렇게 거치고 길게 가겠죠. 근데 이제 안 그럴 것 같은데 혹시나 또 마음이 바뀌어서 이 큰 손들이 막 풀악셀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좀 짧게 가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은 뭐냐면 월가와 큰 손들은 특히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5월달, 8월달에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가나 큰 손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요. 더 낮추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 조정하는 거에서 개미 털기 지금 전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요. 이제 주술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선 조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 다음에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선 반영만 어느 정도 털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때 악셀을 밟으려고 하겠죠. 그게 우리 보신 것처럼 빠르면 1개월 후 9월 17일부터 빠르면 1개월 후 느리면 2, 3개월 사이에 이제 조정장을 거치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언제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큰 손들 마음이에요. 걔네들은 개인이랑 가기 싫어하거든요. 기관들은, 큰 손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어. 그럼 그때 이제 밟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돼. 주머니에 다 넣어놓고 있어야 되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요 조정장 때 기회입니다. 한 달 내지 두세 달이라 이렇게 추가 매수 추매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분명해요.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됐건 뭐가 됐건 미국 경제가 큰 문제가 닥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승장은 여름 전이나 여름 중까지일 뿐이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라. 예,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건 제 관점이에요. 그냥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고 각자 개인의 사정에 맞게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올해 말에 100%까지는 힘들더라도 100%를 목표로 1차 익절을 하세요. 이익을 보시면서 매도를 하시라고요. 내년 상반기에 분명히 계곡이 올 거라고요. 오르면서도 한번 푹 꺼지는 계곡이 올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들어가면 돼요. 떨어진 가격에. 다시 한번 상반기에 들어가서 여름 전, 저는 여름 중보다는 여름 전, 저라면 그렇게 할게요. 여름 전에 2차 익절을 하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100% 털어내도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코인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들고 있어도 계속 쥐고 있지 마시고요. 이때 한번 이익 보고 이때 한번 이익 보세요. 왜? 보세요. 하반기에 경제가 사달이 나죠. 그러면 자산 가격 다 암호화폐 포함해서 다 급락을 할 거예요. 가을 겨울엔 막 떨어질 거라고. 그럴 때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는 매수가 아니라 낙엽 죽기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판단은 그때 가서 해야 되고, 그때 제가 또 저 나름의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라.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일단 시바이누의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불장에서, 암호화폐 불장에서 이 전망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이누가 이번 사이클의 불장에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바이누는 일반적으로 민코인이라고 불려지긴 하지만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민코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정확히 얘기하면은 레이어 2 블록체인이다. 아발란체나 옵티미즘 같은
이더리움계 레이어 2 블록체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좀 민코인이랑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메인넷에 의존하는 그런 민코인과는 다른 블록체인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부분이 시바이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폭발성의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더리움보다 트랜잭션 빠른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고질적으로 수수료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수수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게임이나 메타버스 아주 특화된 레이어 2 블록체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 또한 에너지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건데 특히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되면서 2, 3년 안에 RW 디파이 시장이 최소 20배에서 40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바이누는 일단 뭐 민코인이라고 하자고요. 민코인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RWA 디파이 앱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레이어 2 블록체인이기 때문이죠. 단순한 민코인이었다면 이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요. 예를 들면 시바이누의 아빠 코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도지코인조차도 아직 RWA 디파이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바이누 같은 경우 향후에 2, 3년 안에 20배 내지 배가 될 이 디파이 RW 시장에서 이 시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민코인이라는 거, 몇 안 되는 레이어 2 블록체인 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향후 특히 이번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암호화폐 불장에서 큰 에너지를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에너지는 민코인 중에서는 유의 도지 코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ETF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레이스케일, 코인베이스의 ETF 리스트에 시바이누가 유일하게 도지 코인을 제외하고는 민코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코인의 90%는 이제 사라집니다. 이제 개인 투자의 시대가 지나고 기관 투자, 기업 투자, 국가 투자의 시대가 됐어요. 그런 속에서 코인의 90%는 사라지고 오히려 ETF에 포함된 코인만 생존할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시바이누가 단순히 일회성 민코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한편에서 풍부하게 해주는 하나의 토큰으로 암호화폐로서 계속 생명력을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코인 중에서도 몇 안 되는 폭발성을 이번 하반기 불장에서 상반기 불장에서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더욱더 궁금하신 부분은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하반기 불장,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면 그 상반기의 불장에서 우리 시바이누가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폭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정고점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던 2024년 3월의 가격 4.615달러 같은 경우에 하반기 불장에서 올해 불장에서 돌파 가능한가? 그 다음에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졌을 때 정고점이죠. 0.7683달러. 2021년 10월에 달성했던 0.7683달러 돌파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우리 모두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이번 하반기에 곧 이제 9월 17일 금리 인하 기점으로 해서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 3개월 안에 불장이 시작될 텐데 본격화될 텐데 그런 불장 자체의 에너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2024년 3월에 달성했던 0.4615달러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고점이죠. 7683달러를 돌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변수는 일단 지수펀드 ETF에 실제로 리스트업이 되느냐, 후보 리스트업이 아니고 실제로 리스트업이 돼서 승인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의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ETF의 그 승인 요건이 이제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돼서 예를 들면은 지정되고 승인된 선물 옵션 시장에서 6개월 이상만 투자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75일 안에 ETF가 승인될 수 있는 그런 규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힘입어서 우리 시바이누가 이번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 계속 얘기되고 있는 후보 리스트업 되고 있는 그런 펀드들에서 지수펀드 ETF의 리스트업이 정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정고점을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물음표로 남겨두자. 왜? 조건 보니까. 그래서 지수펀드 ETF 정식으로 리스트업 되느냐?
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거점 돌파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정거점을 제외한 2위에 해당되는 0.461달러는 충분히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서 분명히 돌파가 가능하다는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많이 지루하고 아픔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시바이누가 항상 기쁨만 준 건 아니죠. 하지만 드디어 진짜 오래간만에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 시바이누가 우리에게 큰 기쁨 그리고 큰 수익을 분명히 안겨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사실 저도 이미 지원금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초기에 받았고 앞으로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이 임자고요. 잠깐 영상 내리고 이 지원금 참여 꼭 해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30분에게만 지원금 이벤트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